태영호 의원 외에도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에 이어서 유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 등 북한 엘리트 외교관의 한국 망명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북한 외교관들 외에 해외 특수기관 소속으로 한국에 망명한 이들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일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1997년 한국에 망명한 김동수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김 박사는 최근 VOA 미국의 소리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늘고 외화벌이 압박이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 외교관과 특수기관 인력의 한국 망명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 국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은퇴하신 분이죠. 그는 올 초에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을 완전히 선포한 것과 함께 자력갱생을 상당히 강조했다면서 여기서 핵심은 간부들이 이를 어떻게 전개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즉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가 지속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인데 이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결국 국내외 간부들을 쪼아서 외화벌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요지입니다. 김 박사는 북한 간부들도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처형될 수 있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식으로 몸을 사리는 형편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뭘 해도 원천이 없다. 즉 나라를 벌어들일 원천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다 사상이 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고 또 간부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이 대북제재로 조여지고 더 어려워지고 내부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정세에 따라 탈북 행렬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체제가 국제제재 앞에서 안에서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핵 공갈을 치면서 남한을 굴복해 남한을 달러박스나 완전한 인질로 삼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일인데요. 제 인터넷 홈페이지 리버티 헤럴드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몇 명의 릴레이 인터뷰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적은 김정은 체제가 내부 모순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인터뷰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 체제 붕괴는 시간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남한의 김정은 정권과 유착된 권력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북한 체제 붕괴냐, 남한이 인질이 되느냐 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붕괴냐, 대한민국 붕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진 것이죠. 신앙인들이라면 당연히 후자가 아닌 전자의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민공화국의 붕괴 개연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한반도 전역, 한민족 전체의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정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그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벨의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측근 및 군부, 당 간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 충성심을 유도해 왔는데 미국에 의한 금융제재가 강화되고 남한의 대북 지원 조총련의 헌금 등이 줄거나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보 유입이 늘어나면서 쿠데타 등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공포정치로 수많은 정적을 만들어 온 김정은은 암살 등을 통해서 제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암살 이후에 후계자가 없는 북한 정권은 혼란을 거치면서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2년 11월 평양 시내 내부 불만 세력에 의한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북한 내부에서 여러 차례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북한은 내전 상태로 빠지고 결국 북한 정권은 붕괴하게 될 것이다. 미국 군사전문연구소 글로벌 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소장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나는 최근 남수단과 태국의 쿠데타와 소요 사태를 포함해 오랫동안 전 세계 각국의 독재 국가들의 쿠데타, 반란 등을 연구해왔다. 북한이 아무리 공포정치, 폐쇄정치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 하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상류층 주민 등을 포함한 내부의 쿠데타, 반란으로 이어지는 급변 사태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이미 북한 주민 20만 명 이상이 중국 및 해외 경험을 했다. 북한 정권의 주민들 눈과 귀를 막으려는 정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TV, DVD, 비디오, CD 등을 통해서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북한 정권의 환멸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고 수많은 탈북자들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고 남한을 동경하다가 탈북했다고 말한다. 북한 정권은 오래가지 않고 결국 무너질 것이다.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속 퍼시픽 포럼의 랄프 코사 대표의 말입니다. 북한 정권 붕괴는 시간의 문제다. 군 고위 관료 등 특권층을 달리기 위해 만든 평양 내 호화 놀이시설, 수영장, 아파트 건축과 해외 외교관 가족의 송환 취소 등은 오히려 정권에 대한 엘리트층의 깊은 반발을 반증한다. 사실 북한 권력의 극단적 도발과 남한 권력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의 배경에는 김정은 정권의 허약한 체제, 즉 내구성 약화에 있습니다. 북한 GDP는 이거 제대로 발표된 게 없는데요. 그나마 발표로 인해 2011년 기준으로 삼는다면 124억 달러였고 현재는 훨씬 추락해 있을 겁니다. 한국의 GDP는 1,411조 달러로 1,565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의 GDP는 344조 원이고요. 광주는 32조 원 정도, 대구는 49조, 제주는 14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한국의 GDP는 북한의 114배고요. 서울은 북한의 23배, 대구는 북한의 3배, 광주는 북한의 2배에 달하고 제주와 북한의 GDP가 비슷합니다. 서울의 구가 25개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 개 구 정도의 경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로구 수준, 종로구 수준, 이 정도 될까요? 이런 처참한 형편을 막기 위해서 남북한 이른바 좌파는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한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 한국과 북한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사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고 이제는 평양의 우상 숭배 체제를 주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저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저 악한 세력, 악한 권력과 권세가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의인들을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사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라.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한반도 하늘을 덮게 하시며 주님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